예, 이번 광복절 특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상징성이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정치인이 얼마나 사면되는지, 그중에서도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는지였는데 대통령실 출입하는 서남빛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첫 사면이라 특히 관심을 모았고 또 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가 이슈가 되면서 정치인을 사면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정치인 사면 하는 걸로 결론이 났나 보네요. 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 정치인도 포함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저희 취재로는 정치인 사면 심사 명단에 여야 정치인 8명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애초엔 이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는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두고 민생 관련 사범들만 사면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 통합 차원에서 정치인 사면도 하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예, 사회 통합 차원에서 8명이 명단에 올라가 있다라고 취재가 됐군요. 네. 그중에서도 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가 가장 관심을 끌었는데 결론부터 묻자면 조 전 대표 사면되는 겁니까? 현 시점에서는 큰 이변이 없다면 조국 전 대표 사면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늘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대상자 명단에도 올라가 있죠. 이 대통령은 이미 휴가를 떠나기 전에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열린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권에서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게 알려지기 전에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조 전 대표의 형기가 아직 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너무 빠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번 광복절 이 사면에 특별 사면에 전격적으로 포함된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왕에 할 거면 빨리 하자 이런 기류가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만약 이번을 넘기면 성탄절 때 다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오해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조 전 대표 사면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요. 저희가 확인한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가 죄에 비해 너무 과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종교계를 포함해서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입니다. 예, 정리를 하면 이른바 늦어지면 사면 효능감은 떨어지고 이 시기가 선거 시기랑 맞물리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 당내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면을 놓고 좀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이 두 정당은 의석수에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긴 합니다만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 경쟁자적인 입장에 있죠. 따라서 사면으로 인해서 조 전 대표가 차기 유력 대권 주자가 된다고 하면 이를 반길 수만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대통령실로 민주당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건 없다고 합니다. 예, 정치인 사면이 이번에 된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됐나요? 사면 심사 대상에는 없었습니다. 조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아서 수감 중입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었던 만큼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하기엔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남빛 기자였습니다.